이어서 시사 생각보다 쉬울 수도가 방송됩니다. 바르고 알찬 방송 여러분의 전대방송입니다. 글을 쓰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꼭 손글씨 쓰세요. 같은 곳에 살더라도 전화를 할 수 있어도. 글은 내 감정에 가장 솔직해지는 수단이에요. 어떻게 써야 상대방이 좋아할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말 중 제일 좋은 말을 떠올려서 그걸 쓰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글쓰기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담는 연습이에요. 교보문고가 뽑은 2022 올해의 글씨에 선정된 82 김해남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 손편지를 쓴 적이 있나요? 메신저로 주고받는 매번 비슷한 멘트에 복사 붙여넣기가 너무 익숙해진 요즘, 채워야 할 공백인 것 같아 외면하던 편지지를 다시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손글씨 편지에 담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혹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그건 공백이 아니라 여백일 겁니다. 오늘의 메인 토픽입니다. 지난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법정 통화로 비트코인을 채택했던 부켈레 대통령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퀴즈 나갑니다. 연속으로 4문제가 나오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비트코인의 급등 원인 중 하나죠. 비트코인 채굴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퀴즈 바로 나갑니다. 이번에도 급등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난 1월 미증권거래위원회가 이것을 승인해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퀴즈입니다.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해 50%의 수익을 본 국가는 어디일까요? 아이유의 코인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작년에 비하면 약 250%가 올랐고 최근 한 달 동안은 무려 50%가 넘게 오른 겁니다. 이쯤 되면 떨어지겠지, 오늘은 진짜 떨어지겠지 생각해도 내내 올라가 있기만 해서 많은 분들이 당황했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대체 왜 이렇게 올랐던 걸까요? 이유는 첫 문제 정답에서 알 수 있는데요. 정답은 반감기였습니다. 반감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전에 일단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쉬운 설명으로 함께 알아볼까요?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2009년 일본의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흔히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말하는데요. 아니, 가상화폐 개념 자체도 어려운데 이거 직접 땅을 파서 얻을 수 있는 화폐였나요? 다행히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자산 한 개를 생성하기 위한 과정이 마치 금을 채굴하는 것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에서 채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채굴 방법은 말로 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채굴자가 특수 컴퓨터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고난도 수학 문제를 풀이하는 데 성공하면 블록이 만들어지고 이 블록으로 만든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얻습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그 문제 난도는 우리가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똑똑한 채굴자가 매우 좋은 성능의 특수 컴퓨터로 몇 달을 매달리고
운이 좋으면 겨우 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니 말이죠. 개발자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놓으며 하나의 제안을 걸었는데요. 바로 전체 발행량입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은 약 4년을 주기로 절반으로 줄어들며 이를 반감기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 원인 중 하나인데요. 총 2100만 개로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은 채굴이 모두 완료되면 더 이상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 장치 덕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유지되는 것이죠. 공급은 줄어들지만 수요가 여전하다면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2024년 4월 중순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 반감기 이후에 있을 가격 널뛰기를 기대하며 많은 이들이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100%는 없다는 걸 유념해야 합니다. 반감기 직후엔 가격이 오르는 일반적인 상황뿐 아니라 떨어지는 현상도 분명 나타난다는 걸 잊지 말고 소신 있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것을 승인해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듣고 온 노래가 약간의 힌트였는데요. 바로 ETF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그동안 암호화폐의 큰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 미흡을 이유로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승인하기로 결정하며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첫째로 투자가 편해진 겁니다. 과거엔 비트코인에 굉장한 진입장벽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매매할 수 있었고 전자지갑을 만드는 생소한 절차도 스스로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알만한 금융회사를 통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거나 보관할 필요 없이 그 가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둘째, 비트코인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화폐가 아닐 뿐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주식 같은 합법적인 투자 대상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승인을 통해서 자산으로서의 권위를 일부 인정받게 됐어요. 법적 보호를 받는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이유, 조금은 이해가 되나요? It's the end of the month and the weekend. My money moves, money I choose. Watch out my walls. 마지막 퀴즈는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해 50%의 수익을 본 국가에 대한 문제였죠. 정답은요, 바로 엘살바도르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구세주라는 뜻을 가진 산살바도르입니다. 엘살바도르는 GDP 99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인데요. 이런 국가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제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국의 화폐 가치도 함께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경제 성장 여건을 만들 만한 큰 사업이 없다 보니 외국으로 나가 돈을 벌어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해외에 나갈 수 없게 되며 나라가 패닉에 빠집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대책으로 내세웁니다. 무모하지만 차선책이 없으니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2021년 6월 국고로 비트코인 400여 개를 매입했고 떨어질 때마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어 좋다며 1억 300만 달러를 더 투입해 총 2천여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1년 만에 마이너스 50%가 되기도 하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텼다는 버팀의 아이콘 엘살바도르. 지금은 얼마나 수익을 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Started out on a one-way train. Always knew where I was gonna go next. Didn't know until I saw you. 오늘 전대방송과 함께한 시사상식 이야기 어떠셨나요? 몰랐던 이야기라면 여러분의 새로운 자산이 되었길, 알고 있던 이야기라면 그 자산을 더욱 견고히 하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시사 생각보다 쉬울 수도 코너는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반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에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최수연 PD, 기술의 황채연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서한별이었습니다. Show. So if it's real,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CUB 전대방송에서 보내드린 3월 18일 월요일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CUB